승계보다도 처음에 정착 자금을 통해 가지고 농지를 마련하고 내가 정했던 농업의 작물과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시설 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ROI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볼 건데, 제가 2년 동안 온실 구축을 한 30개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은 케이스와 정말 많은 형태와 많은 작물들에 대한 온실을 구축을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든 내가 이제 농지 기반이 없어. 완전히 이제 독립창업농으로서 농업이라는 어떤 꿈을 갖고 정책자금과 이런 내 자본금과 뭐 융자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도전하는 단계야.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농지 공부 또 온실 공부 또 작물 공부, 영농 창업에 대한 영농 기술은 당연히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작물에 대한 영농 이론적인 교육부터 실습 이건 꼭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창업하기 전까지.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아버지 일 도와주면서 농업일을 10몇 년 하면서 농업을 많이 했지만, 제가 대기업 다니고 귀농해서 18년도 6월부터 저는 몇 년 준비했냐? 2년 6개월이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수학이 20년 11월에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이렇게 농업 쪽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귀농하고 나서 2년 6개월 동안 교육 시간을 2000시간을 듣고 농업대학 졸업하고 유기농 자격증 따고 뭐 여러 가지 박람회도 막 참여하고 뭐 사업화 돼가지고 해외 박람회도 참여하면서 20년 11월에 첫 수학을 한 거예요. 이제 2년 6개월 정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게 처음에 준비 기간 자체를 너무 짧게 가져가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실패할 확률이 크니까 최대한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나는 정책 자금을 실현해가지고 땅을 사는 단계야. 이미 농지 공부도 다 했어. 이 단계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농업 쪽을 창업을 할 건지. 가장 먼저 작물이 정해져야 되겠지, 농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농업인데 농업 분야의 어떤 서비스업을 난 진짜 특화해서 준비할 거야.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빵집을 하면서 작물과 연계해서에 대한 주수입은 빵집에서 나오는 거. 또 예를 들면 글램핑장 하면서 딸기나 뭐 이런 작물들을 수단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치유농업, 치유산업의 어떤 서비스업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농업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작물이 주가 되거든, 대부분. 그래서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거는 작물군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작물을 정하고 그 작물을 활용할 만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딸기면은 1차 생산으로 갈 거야, 6차 갈 거야. 이게 왜 명확해야 돼. 그래야지 그걸로 인해서 지역도 바뀌고 시설도 바뀌고 심지어는 농지에 대한 용도 지역도 바뀌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딸기 6차 산업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근생의 건물과 뭐 딸기팜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융복합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능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많지. 심지어 휴게식점도 안 나오고 농업 생산시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그 농지 내 지능구역 내에서도 체험장에 대한 일종 근생을 또 허가를 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맞춰봐야 돼. 자, 그런데 내가 만약 가공시설을 할 거야. 딸기 가공하고 가공 쪽으로 사업을 좀 키우고 싶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보존관리 지역을 사면 안 되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져. 시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물을 정했으면 1차 할 거냐 6차 할 거냐 이제 이런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공모전이나 뭐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 사업화 자금, 뭐 로컬 크리에이터 예비 창업 패키지 써보라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서로 써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게 안정성 있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정해야 될 게 지역이겠죠. 지역을 예를 들면 논산으로 정했어. 투자 대비에 대한 수익성 계산이 사업 계획에 완벽하게 돼야 돼. 자, 논산 기준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논산의 뭐 부적이라는 동네에 시세를 보니까 지능구역이네. 근데 농지 경지 정리가 돼 있어서 한 1200평 농지가 평당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15만 원 잡아봐요. 15만 원 잡고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라 쳐. 그러면 후계 놓은 정착자금 5억 내에서 2억은 농지에 이제 예산을 소요하겠죠. 정해진 거야. 지능구역 내에 논산에 뭐 부적이라는 동네에 2억에 대한 자금. 그러면 그 1200평 내에 내가 어떤 온실을 지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작물 재배가 되는지 계산이 딱 나오지 이제. 1200평이면 폭이 예를 들면 30m에 뭐 90m야. 뭐 39, 27. 폭이 40m에 90m야. 49, 36. 그러면 딱 1200평 나오네. 그럼 40m에 90m라 치면 폭이 40m야. 여기서 내가 단동을 할 거냐 연동을 할 거냐 이제 갈리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주변에서 단동한다 그래서 단동 짓고 주변에서 연동한다 연동 짓는 케이스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럼 내가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단동 기준으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그려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직접 내가 실현할 줄 알아야 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단동을 진다. 단동 한 동 지면은 우리가 딸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40m에 90m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80m, 85m 짜리 이제 온실을 3동 질 거야. 38, 24. 보통 8m에 한 9m 폭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동밖에 못 지네. 땅이 좀 남겠네. 예를 드는 거니까. 내가 이거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딱 3동 짓고, 그 다음에 관리동 이렇게 질 거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공비 계산이 어느 정도 돼요. 딸기 지금 단동 온실 한 동 기준에 보통 예전에는 한 3,500, 3천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4천이 다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단동을 시공을 안 하고 직접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어제 기술원에서 이제 단동 지으신 분한테 이 이제 시설 투자비를 물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4천이 좀 넘게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4천 좀 넘게 들어서 이제 3연동을 지신 거야. 1200평 내. 그분도 1200평이었고. 그래서 이거 짓고 관리동 지어서 한 2억 가까이 이제 든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주수가 몇 주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한 평 계산하면 한 250평 내에 나올 것 같은데 요 한 동당에 스탠다드하게 이게 몇 주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8m 폭이면 6줄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6,500주에서 재시킹 가격에 따라 7,500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 딱 나오지 이제 3개 딱 곱하면.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은 2만 주에서 한 2만 2, 3천 주 들어간다. 그러면 계산이 나왔죠 이제. 하우스 시설비 2억 정도, 땅 매입비 2억 정도, 모종이 한 2만 2천 주, 모종 구매비 계산하면 딱 나오지 750원. 그러면은 시설비랑 그 우리 농지 투자비가 4억 정도 들었고, 모종값, 그 다음에 운영비, 상토는 포함이 된 거니까 뭐해서 한 5천 써. 그럼 총 한 정책 자금 5억 중에 4억 5천 중으로 세팅이 된 거야, 이 온실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미 정말 전국에 수만 개의 딸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작물을 2만 2천 주 심어서 1차 생산에 공선장에 나가서 시장으로 출하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 추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많이 견학도 가시고 교육을 받았다라면, 만약에 그런 걸 못했다, 내가 이런 모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장 그 귀농닥터 신청해가지고 논산에 이 모델을 하고 계신 분들 찾아가면 되지. 엄청 많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이거는 대략적으로 주당 5,000원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일반적인 평균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22,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야? 1억 1,000만 원이 매출로 나오지. 그러면 논산에서 이렇게 해서 1억 1,000에 대한 매출, 동당 한 3천만 원 정도가 좀 넘네요. 동당 3천 넘으면 잘하는 거거든 사실. 그 정도 매출에서 공선장으로 출하하는 기준으로 순마진율을 이제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부부 경영했을 때 공선 수수료가 되게 세거든요. 출하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경영비랑 조수익이랑 이런 거 다 계산해보니 순이익이 한 40% 정도 되더라. 내가 이 세팅을 4억 5천에 해가지고 첫 해에 좀 30% 이상의 상위 레벨의 기준으로 잘했다라는 가정으로 딱 계산을 해보면 1억 2천에 40%니까 5천만 원 순이익을 가져가는 거네. 그랬을 때 5천, 3년까지 이렇게 벌고, 그러다가 또 4년차 때 확장하고 6년차 거치 기간 내에 이제 2천에 또 그 이자까지 해가지고 2천 몇백만 원 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소득 구조 가져가면서 뭐 사실 대기업 월급 이상 가져가면서 내가 농업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은 나와 있고 시세들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자, 땅이 1200평이야. 단동으로 했을 때 보니까는 재배 면적이 600평이 좀 넘어. 단동에 여기 보면 파란 색깔 보이지? 다 버려지는 땅이거든. 이 잉여 땅, 이 골 만들 때 앞에 작업도.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야. 연동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면적에. 만약에 내가 단동 3동이 아니고 연동으로 1200평의 땅에다가 질 거야. 그러면 몇 평까지 질 수 있냐? 한 1100평까지 질 수 있지. 이렇게 쫙 빼가지고. 재배 면적 기준으로 보면. 자, 1100평에 내가 관리동을 딱 100평만 뺄게. 그러면 관리동 100평에 재배 면적이 1000평이 됐어. 재배 면적 1000평이면 이제 몇 주 들어가는지 알겠죠? 힐링팜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보셨기 때문에 3만 주가 들어가지. 3만 주 넘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딱 재배 면적 1000평이라고 기준해서 보면 얘는 3만 주가 들어가는 거야, 딸기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시공비랑 매출이랑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겠지. 어차피 땅값은 똑같아. 시공비, 예를 들면 1100평에 대한 이제 온실을 질 건데, 내재 규격에 예를 들면 충남 사업을 받았어. 그 스탠다드한 지금 렉피니언에 스크린에 다겹보온에 풀 패키지로 그냥 들어가. 그러면은 보통 ICT까지 들어가면 한 4억 5천 돼요. 충남 사업 기준으로. 근데 땅을 이미 2억 주고 샀잖아. 그럼 난 이 4억 5천에 대한, 만약에 얘를 소유권 보존 등기해가지고 하우스를 담보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은 자본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 옵션 하나. 아, 근데 지금 충남 사업을 만약에 받으면은 해결이 되지. 여기보다 훨씬 낫지. 왜냐면 3억에 대한 보조를 받아요. 3억 1,500을 나라에서 받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2억도 안 들어가지. 그럼 요 모델보다는 훨씬 난 거고. 자, 작물도 많이 들어갔고.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내재 규격으로 짓는 게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면 아시바현동이라든지 그냥 비규격의 저가형으로 질 거야. 1000평이면은 한 평당 30 언더로 보면 돼요. 평당 30 언더로 해가지고 봤을 때 시공비가 한 2억 후반대 들어간다. 그러면 단동으로 지었을 때랑 연동으로 지었을 때랑 시공비 차이가 발생됐죠. 한 1억에서 뭐 8천 대회. 자, 이제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내가 이 3만 주에 대한 매출 계산하면 돼. 3만 주면 똑같이 계산하면 5천원만 곱해. 얘는 1억 5천이란 말이야. 근데 3만 주 정도면은 2명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명 더 들어가고 뭐 해서 따져보고 뭐 얘도 한 40% 남는다 쳐. 3호 15니까 1억 5천에서 지금 여기서 40% 하면 6천 얼마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매출 차이는 예를 들면 1,500 정도 나오겠네요.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내가 5년째는 거치 기간이니까 5년까지는 어차피 이자만 내면 된단 말이야. 5년까지 이렇게 해서 6년차 때 상한기간 때 이 모델로 갔을 때 확장성이 있는지, 또 왼쪽 모델이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주수를 또 많이 가면서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할지, 일자 생산 기준인 거예요. 이거 계산이 되거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분무수경, 엽채류 마찬가지지. 엽채류도 똑같아요, 스펙이. 뭐 이렇게 해서 벤치 시설 해가지고 1000평 엽채류 해가지고 분무수경 들어가면 재배 면적이 약 900평 들어가면 55,000에서 6만 주 가까이 들어가요. 55,000주 내외. 그럼 내가 거기서 만약 포기 상추 할 거야. 그러면 6작게 돌려서 55,000주. 한 주당 보통 평균가 뭐 4,000원 내외. 계산하면 매출 한 2억 나오지. 2억에 여기에서 마진율 계산해서 한 40% 잡아 보수적으로. 그럼 이자 8,000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대비에 대한 수익성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많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과 농가 컨택, 유튜브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실제 매출에 대한 어떤 순익이나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힐링팜 매출이 지금 6억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내가 어떤 증빙이 없으면 모르잖아. 제가 저번에 요번에 신고한 거 보여드렸나요? 그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한 거는 어차피 찍히니까 그게 5억 9천 요번에 신고했거든요. 그러면 5억 9천 신고한 이 힐링팜 모델에서 실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매출 구조를 보셨잖아요. 이 6차 산업을.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이 1차 생산보다 6차 산업 농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6차 산업은 좀 이제 개념이 달라지지. 예를 들면 6차 산업 모델로 2000평 모델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3만 주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만 주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체험에 대한 요소와 이제 이 주말 체험은 객단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매출 구조를 우리가 추산을 해야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약의 테이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일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5일 중에 뭐 3.5일은 단체로 예를 들면 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뽑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 그러면 대략적인 내가 주당 얼마에 대한 그 매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천의 최 대표님 거기가 10,000원이 넘었죠, 주당 매출이. 그 다음에 예산에 우리 힐링팜 제자도 10,000원이 넘었고, 아산의 김 대표도 그게 8,000 얼마 나왔죠. 그 다음에 안성의 우리 그 문 대표도 요번에 10,000원 가까이 했고, 주당. 그러니까 체험이랑 그 1차 생산이랑은 완벽한 이 수익 모델에 대한 그 매출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서비스업의 어떤 6차 산업을 하겠다 하면 그거를 맞게끔 본인이 준비하면서 세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1차 생산은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예를 들면 토마토야, 오이야, 똑같아. 오이 토마토도 오이 베드라인을 내가 뭐 8m 폭에 뭐 9.6m 폭에 4줄 5줄 넣을 거야. 이런 게 정립이 되면 주수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1000평에서 오이 재배하면 대략적으로 7,000주에서 뭐 8,000주 내에 들어가. 그러면 7,000~8,000주 내에서에 대한 오이 재배에서 내가 오이 품종에 따른 주당의 평균 매출이 계산이 되거든. 예를 들면 막 2억 정도 매출이 잡혀. 근데 상대적으로 딸기보다는 순수 경인비가 더 많이 빠져. 그래서 한 마진율이 한 35% 볼 거야. 그럼 딱 나오죠. 실전 순위. 대신에 시설 투자비가 딸기보다 좀 더 들어가죠. 레일 튜브도 깔릴 거고, 벤치에 유인 시설도 될 거고, 뭐 트러스도 걸릴 거고, 그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제 5년 거치 그 이후에 20년 상한 금액을 계산해보라는 얘기. 그러면은 사실 실패할 확률이 적지. 내가 농업만 어느 정도 평균 이상만 잘 해준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시설 원예이기 때문에 시설 원예에 대한 정의 자체가 외부에 대한 환경 격리하고 이제 12개월 내내 뭐 원하는 환경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원하는 작물을 원하는 작기에 기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도 어찌됐든 모종만 잘 가져오고 모종만 잘 기르고 내가 농사만 잘하면 이렇게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능구역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또 여기서 만약에 6차 산업 쪽으로 간다. 내가 만약에 땅을 난 생산관리 지역을 살 거야. 600평짜리 살 거야. 700평짜리 살 거야. 근데 나는 이제 향후 여기에서 체험장도 하고 주차부지도 빼고 뭐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인허가적. 농장 이렇게 전화 부동식 온실로 가설건축물 등록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겠어? 주차부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주차부지 만들려면 건축행위 해야 되지. 건축행위 하려면 여기에다가 건축물 이제 이거는 이제 예산을 잡아야겠죠.
건폐율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요. 계획관리 지역이다 40%, 보존관리 생산관리다 20%. 여기 200평이다. 이게 40평짜리 건물 허가 받아야 되지. 40평짜리 그냥 H빔짜리 단층짜리 건물 치면 보통 뭐 3, 400 하니까 400 곱하기 4, 46, 1억 6천 여기 투자가 되는 거지. 대신에 여기가 전부 대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온실에는 600평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22,000주 2단 배달할 거다. 그럼 뭐 4만 주까지도 심는 거야. 체험 농장의 어떤 컨셉을 갖고 있으면 완벽한 서비스업에 대한 체험장 농장을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비가 좀 많이 들지만 여기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부가가치는 훨씬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지금 해왔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이제 정립을 하셔가지고 4개월 반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준비하시면서 계속 바뀔 거예요, 이 모델들이. 근데 이제 명확한 거는 빨리 장부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될지가 계속 바뀌면 안 돼. 그게 명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그때부터 농지를 알아보고 시설 투자비에 대한 사업적으로 접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그 다음에 예비창업 패키지, 청년사관학교. 요번에 어제도 또 우리 20년지기 군산에 있는 우리 강 대표님이 올렸더라고. 1,100만 원짜리 사업화 또 됐더라고 보니까. 딸기 농장. 되게 잘 받아요. 지난번에도 사업화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받는 거지. 내 사업 모델에 맞게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단계 때 정책 자금은 어차피 후계농이든 스마트팜 혁신밸리든 선정이 되면은 확보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물 선택하고 작물 영농 기술은 이거는 끝이 없어요. 영농 기술은 저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 이거는 계속 재배하면서 계속 또 트렌드도 바뀌고 딸기에도 이제 바이러스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병해충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해줘야 되고 농업 쪽에 대한 영농 기술은 WPL 첨단 온실 어제도 가보니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딸기 스마트팜 과정에 딸기 4, 5년 하신 분들도 많이 한 적이 있더라고. 그런 과정들 계속 공부하시면서 영농 기술 준비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내가 단동할지 연동할지 또 연동은 아시바 연동으로 그냥 비규격할지 아니면 보조사업 전략 태워가지고 내재 규격으로 진짜 요번에 한번 제대로 접을지. 그러면 보조사업 전략을 내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 충남도 같은 경우는 충남도 사업에 몇 개 유형의 자격 조건이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경남 사업은 경남 사업대로 전년도 공고문을 보면서 준비하면 좀 더 낫고 내 지역에 어떤 보조사업 그게 없다. 그럼 농식품부 사업, 그 스마트팜 신개축 사업을 보고 기존 사례들 분석해서 적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이제 장기교육 졸업하시고 나서도 혁신밸리에 있으면서 계속 바뀝니다, 이게 계획이.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내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수정하고 또 한번 도전해보고 또 검토도 받고 하면서 스타트가 되는 시점은 땅을 샀을 때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땅을 이제 계약을 했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 그 땅에 맞게끔 설계하고 이게 다 바뀌거든. 내가 이렇게 연동을 3평을 7연동으로 져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땅을 샀어. 땅이 폭이 36m네. 길이가 뭐 70m네. 다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이걸 유연하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번 내 아웃라인 그려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이즈 조정하고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땅이 매입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죠. 농지 조성하고 청토할 때 2가지 신고, 지하수, 보강토, 전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마지막에 소유권 보전 등기. 이런 수많은 그 인허가를 본인이 직접 챙기든지 설계사에 선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없이 땅이 매입되고 온실이 구축이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제 하셔라.